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상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자, 본 방송은 8월 23일 저희 상한사령부 데일리 무료 방송이 되겠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이제 늦은 시각 22시 한 25분 좀 넘어서부터 방송을 이제 진행합니다. 방송 주제는 이제 코로나 트렌드, 지금 뭐 정부 정책 영향으로 하락이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이제 코로나 트렌드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상한사령부에서 저번 달에 이어서 지금 이제 특강 관련된 이제 2탄, 2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같이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특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기법 위주로, 저번 특강 1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얘기라든지 뭐 이런 이슈 얘기들과 함께 어, 약간 맛보기 기법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기법 위주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진짜 특강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 컨셉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법에 대한 그런 내용 위주로 전달이 좀 된다라는 거 미리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특강 부분 신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희 상한사령부 지금 단기 스윙 클럽 고승률로 나오고 있는 단기 스윙 클럽에 대해서는 1개월 무료 리딩 권한이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원래 이제 평생 할인 이벤트로 지금 특강 2탄 나오기 전에 진행하고 있었던 가입 조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22만 원 가입 금액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이 문자 리딩 부분들을 받는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 조건인데 이 평생 할인 이벤트와 동일한 저희 사령부 1개월 리딩을 받으시면서도 특별한 강의를 같이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점은 이제 8월 30일 금요일 16시에 특강 강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 시간대에 특강을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은 이 특강 강의를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같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할인 이벤트를 그냥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기본으로 1개월 서비스가 들어가는 데다가 특강을 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특강 상품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강 상품 부분을 신규로 뭐 가입을 이제 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강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제 저희 상한사령부에 가입을 지금 해 있는 상태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이 평생 할인 이벤트 상품으로 뭐 가입을 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강 상품을 뭐 추가로 결제하셔가지고 연장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특강 가입 부분으로 이동을 하셔도 되는 거죠. 사이트로 연락하셔가지고 나 지금 평생 할인 상품 이거 이용하고 있는데 특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평생 할인 부분 사용하신 기일 부분만 차감을 하고, 특강 부분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주실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도 뭐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연장을 이제 한다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특강 상품을 뭐 바로 가입을 한 번 더 하신다거나, 예, 자세한 거는 이제, 사이트에 직접 뭐 연락을 해 보시면은, 또 그 방법 부분들을 뭐 가르쳐 주실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방식. 예. 연장 방식이면 그냥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방식이어도 신청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일반 평생 할인 상품에서 특강 상품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이트로 연락하셔서 방법을 물어보시면 좀 더 쉽게 가능할 수 있다. 네. 뭐 저도 제가 제 상품을 뭐 가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 주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사실 오늘 얘기할 건 많아요. 코로나 트렌드에 대한 뭐 급락 분석 외에도 이제 지금 파월 의장이 조금 있다 이제 11시 정도면은 관련돼서 잭슨홀 그 미팅 참여에서의 기조연설을 하죠.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해줄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뭐 시장에 대한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미증시가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미 그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예. 뭐 시장 예측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파월 의장이 지금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많은 이 경제 관련 인사들하고 이제 모임을 가진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금리 인하의 분위기에 대해서 서로 설명을 해보고 서로 나라별 정책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미국의 그 금리 정책이 변화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파월 의장이 생각하고 있고 또 파월 그 관련 그 의원들이 지금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표 확인을 더 하자. 그래서 9월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9월 금리 결정을 하는 FMC 회의 전까지는 지표가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음 주에도 뭐 개인 소비 지출 지표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고용 지표의 CPI, PPI 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PMI 지표의 확정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지표가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없을 때 사실 어차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확정적으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예. 확률로는 9월에 거의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한다라고 알고 있고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왜 지표가 계속 금리 인하를 파월이 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조건대로 지금 지표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좋아진다는 얘기는 인플레 지표가 하방 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특별히 뭐 변수가 크게 없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과연 이번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그 언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 예. 그러니까 한다면 좋은 거죠. 만약에 기조연설에서 우리 미국 9월에 금리 인하 고려하고 있다 멘트만 나와도 미증시는 강한 상승 흐름이 오늘 야간 내일 새벽에 이어지겠죠. 랠리가 이어지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좋은 게 맞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지표가 있는데 또 직전 FOMC 회의에서는 사실상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연준 의사락 부분이나 이런 데도 이제 나왔지만 직접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지는 이제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표를 계속 확인한다라는 게 이제 중점. 지표에서는 뭐 충분히 나오고 있는 거는 인지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파월이 혼자서 단독으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할 확률은 높지는 않다는 거죠. 예. 왜 아직도 확인할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다른 연준 의원들이나 뭐 이사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금리 결정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뭐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해주는 거지만 연준 의원 이사들 19명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의미상 의미를 크게 하기 위해서 뭐 만장일치의 조건을 만들어내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뭐 10명이 뭐 금리 인하 오케이 하고 뭐 나머지는 뭐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삐거덕거리는 모습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 금리 인하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있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할 테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다른 연준 의원이나 이사들하고의 9월 FOMC 회의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파월이 먼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확률은 좀 적다는 얘기예요. 예. 해주면 좋지만. 그래서 제가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파월의 금리 인하 나오면 호재겠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음 주 시장 흐름 부분들이 횡보 흐름이나 뭐 정체 흐름을 계속 나타낼 거다. 왜? 지표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예. 그럴 확률이 이제 높다라고 했지만 일단 금리나 얘기 언급이 나오면은 좋은 거다. 그럼 급등이다. 예. 그 멘트는 이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9월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빼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바꾸기가 좀 어려운 예,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우제가 되는 거예요. 예, 뭐 한 20분 뒤부터 이제 막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럴 확률이 좀 적다. 예. 오늘 방송 부분에서도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지만 하면 호재인데 주가 급등인데 다음 주 초부터 막 지수 기대치 높은데 안 하면은 정체인데 안 하는 게 거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 11시면 어차피 결정이 나. 그럼 미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예. 얘기해주면 좋고, 우린 다음 주 기대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겠지, 다음 주에. 예.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더 좋아지고, 저희 상한사령부 상한 단기 스윙 클럽의 가족분들도 계좌가 더 좋아지고, 예. 뭐 지금도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그렇게 어차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어.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뭐 긍정적인 기대 시각을 지금 갖거나 그런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예. 왜 아직도 지금 다음 FMC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전자에 가는 게 맞고 제가 저번 주도 그랬지만 뭐 그전 주부터도 잭슨 홀 미팅은 큰 이벤트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뭐 거기에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증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잠깐 볼까요? 음, 코로나 트렌드 분석이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미증시의 분위기는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종목 차트가 먼저 나왔네요. 엔비디아는 2.6% 상승이 나오면서 전일 모건 스탠리가 발생했었던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반박하는 예, 그런 상승 전환이 바로 나오고 있네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에 대한 분석, 어, 정점, 고점에 대한 분석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성국투자 오증시 2부 오늘 출연을 하면서 제가 많은 얘기들을 좀 거기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유, 왜 고점이 되지 않고 반도체는 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드렸지만 역시나 반응 흐름 뭐 나쁘지 않게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나스닥 선물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상승이 나오고 있던 흐름에서 지금 시가 자체가 나스닥이 한 0.88% 정도, 다우가 0.53% 정도, S&P가 0.64% 정도 상승률로 지금 시가보다 소폭 정도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예, 뭐 그런 흐름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네요. 가볍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관련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부분들을 해주는 게, 뭐, 확실시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시장 흐름이 적극적인 환호를 보이면서 레벨업을 해줄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일단은 반등 출발을 하지만 조금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다란 얘기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기대는 하고 있는데, 기대 장세인데, 어, 그런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 언급을 해주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나스닥이 뭐 못해도 한 2%는 올라갈 수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 S&P도 1.5% 정도는 반등이 뭐 미니멈 기준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예,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우선은 플러스 출발한 다음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근데 발언을 안 할 확률이 높은 거야. 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장이 되냐면은 어제가 막 음봉이 났단 말이에요. 예. 어제가 막 나스닥이 음봉 나면서 막 모건 스탠리 안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가 몇 프로씩 꺾이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제 올라가던 흐름에 약간의 냉각되는 그런 곡선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에서 관련 금리 인하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빨간불보다는 파란불 마감을 할 확률이 높은 거지. 왜? 기대를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장을 살짝 시간 외죠. 그러니까 미증시로 따지면은 선물 지수는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걸로 살짝 올려놨었는데 실망하는 물량들이 좀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지표를 더 확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조금 더 확인, 긍정적으로는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한다 안 한다를 못 박지 않고 지표를 좀 더 확인하고 지표는 분명히 개선돼 있고 뭐막 이런 식으로 얼레둘레 또 둘러서 얘기하면 일단 상승폭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증시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 약보합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강보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상승률이 많이 대폭 축소되겠죠. 결국 음봉이 된다는 얘기죠. 예. 양봉. 지수 현물은 이제 지금 시가권이 이제 갭상승으로 선물을 따라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음봉이 되고 지수 선물은 윗꼬리가 달리고.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만약에 파월이 뭐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다. 예. 왜? 어차피 우리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파월이 지금 얘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금리 인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에 실망 매물이 대폭적으로 쏟아져서 뭐 장대 음봉을 그린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대신에 흔들흔들 거리겠지. 예. 그럼 다음 주 초에 아시아 증시도 흔들흔들 거리겠지. 다음 지표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흐름 정도예요, 시장은.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오르면 좋고 아니면 그냥 조금 흔들리고 뭐 이런 정도. 조금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뭐 국내 우량주가 막 급락이 나온다거나 중소형주가 급락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흐름 아닐 테니까. 예. 뭐 원래설레 증시 얘기를 해버렸는데 어쨌거나 그런 흐름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모습이 이제 형성이 될 거란 얘기고요. 이제 다시 코스닥 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코스닥의 트렌드는 이제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우선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뭐 메가 트렌드화는 됐어요. 코로나 관련 트렌드가 실질적으로 메가 트렌드화는 이제 됐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모든 종목이 대폭적인 반등을 주는 흐름 정도까지로 확대되진 않았다는 거죠. 예. 주요 상승력이 많이 나온 종목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제 우정바이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우정바이오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또 많이 나온 게 이제 뭐 진매트릭스. 약간은 걔는 이제 엠폭스 쪽 연계가 좀 높은 건데 그 부분이나 아니면은 선변동성이 나왔었던 뭐 수젠텍의 변동성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주도하고 있는 종목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흐름이 기초 흐름이 되다 보니까 주도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한 150%에서 200% 정도? 그 정도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메가 트렌드화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우정바이오가 상승력이 본 상승 상한가를 연동해가지고 나온 상승력이 한 180% 정도? 예. 그 정도 상승률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트렌드는 일단은 메가 트렌드화가 됐다. 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하반기 메가 트렌드화 가능성을 예고해드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부분이 또 적중을 한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정우의 머니머니라고 하는 한국경제TV 경제방송 수익률 그 체크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히트 수익률을 또 기록한 그런 종목이 이제 되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드리면 여기 이제 나와요. 보이시는 것처럼 정오의 머니머니의 별을 향해 쏴라.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달성되고 플러스 10%가 더 올라갈 때마다 추가로 별 하나씩을 이제 받는 그런 방식의 이제 수익률 프로그램이고 2개월 단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별을 합산해서 뭐 보여주고 뭐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별이 16개 달성이라고 이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목표 주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6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죠? 네, 이제 이 한국경제TV 2%에서 공식적으로 뭐 집계하는 수익 기준으로도 별 16개니까 기본 160% 알파 수익. 목표 주가 달성의 별이 하나니까 알파 수익 부분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로나 트렌드 같은 경우에서 주도주가 우정바이오가 된 게 맞고 실질적으로 방송 부분에서도 이제 뭐 한 160%에서 180% 정도? 예. 그 정도 부분에 이제 수익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또 메가 트렌드 부분에서 드렸다는 부분들이 또 입증되는 자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원자력 트렌드에서 한전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150% 정도 상승 랠리, 그리고 뭐 또 화장품 트렌드를 통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 대박 천국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뭐 180% 정도의 상승 랠리로 메가 트렌드 적중을 해드린 거하고 이제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반기에 첫 번째 메가 트렌드는 이제 또 코로나 트렌드를 적중을 이제 시켜드렸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은 아쉽게도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 관련된 트렌드의 흐름이 좀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우정바이오니까 지금 이제 낙폭을 주고도 오늘 반등 전환 시도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해 주려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주도주 흐름이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의 하방 낙폭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많죠. 예. 뭐 진단키트 관련된 애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고 초기부터 변동성이 나왔었던 뭐 슈마시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랩지노믹스 그나마 얘네 엠폭스 영향도 좀 이제 갖고 있었던 뭐 종목이고 그다음에 수젠텍 진단키트 위주로 좀 본다면은
이런 애들의 상승력이 가파르게 무너지는 예,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정부에서 코로나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력이 무리하게 나온다면 추가적인 제재 부분으로 주의나 뭐 아니면은 뭐 경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상승의 제동을 좀 걸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몇 프로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예. 근데 제가 방송에서는 사실 이런 것 부분들을 좀 하면은 이제 방송 PD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민감하게 뭐, 왜 저런 얘기 하지 마 이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제 라이브니까 좀 더 좀 얘기를 해주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지. 예. 왜 갑자기 올해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트렌드들이 아시죠? 예. 지수 종목으로도 뭐 SK 하이닉스의 상승력이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상승력이 얼마나 높았으며 우량주를 따져보더라도 한미반도체는 얼마나 갔으며 그죠? 예. 많이 막 백몇십 프로 막 200% 이상 간 애들 많이 있잖아요. 우량주에도. 어. 그리고 상반기에 구리 트렌드는 얼마나 많이 갔으며 화장품 트렌드, 미용기기 트렌드도 그렇고 원자력 트렌드의 상승력도 보면은 높았잖아요. 그때 언제 한 번이라도 이 트렌드에 대해서 상승률이 무리하게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이거지. 난 그게 아쉬운 거야, 저는. 예.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시장 자체가 자율경제 시장이고 이 거래소건 코스닥이건 지금 무리하게 올라가면은 제동 거는 장치가 알아서 있잖아요. 무리하게 떨어져도 제동 거는 장치들이 있고, 그죠? 10% 이상 급등하면은 VI 걸리잖아. 상방이건 하방이건. 많이 급등했으니까 한번 조심해라. 또 20% 올라가면 또 걸리잖아. 시가 대비. 그죠? 그걸 이겨내야지 상한가 가는 거잖아. 1차로 그렇게 제동을 매일 걸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상승률이 무리하게 가파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투자 주의 경고 종목 지정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이 많이 나오면은 과열 예고 상태에 들어갔다가 과열로 들어가면서 단일가 거래하게 만들어 놨잖아. 그럼 벌써 제동 장치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도 올리는 애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동 장치가 연 단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상승률부터 당일 기준부터 그래서 알아서 관리가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뭐하러 코로나에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한마디 더 하냐 이거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 제 생각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다른 트렌드는 어차피 시장 경제 이론과 연관돼 가지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뭐 이슈에 대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강하지만 이 코로나 자체는 이제 병원균이잖아요. 예, 병원균 이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상승률이 많이 나오고 약간 이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걸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피 심리 예, 그런 게 일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주식시장에서도 코로나가 너무 강세를 띠면은 예,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를 자꾸 검색을 해본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막 입원 환자 확진자에 대한 증가, 지금은 조금 둔감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분위기가 업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언급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나 치료제의 보급이나 진단키트에 대한 보급만 원활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니까 걱정 말아라고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예. 근데 굳이 주식 시장에까지 끼어들면서 주식의 과열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건 좋은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심도 있는 생각을 거쳐서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한 거겠지만 결국에는 무슨 일밖에 안 벌어졌습니까?
개인 투자자의 수익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률이 높아지면 할 수 있다라고 추가적인 제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날 멀쩡하던 코로나 종목뿐만 아니라 바이오제약 쪽까지 다 엎어졌어요. 맞죠? 어. 그리고 지금 계속 음봉으로 밀러 내리게 만들어졌잖아. 어.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나라에서. 그 얘기가 없었으면은 코로나 종목들이 안 떨어지고 더 오를 수 있었을 분위기가 나왔을 거고, 그럼 코로나 관련주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수익이 났었을 거란 말이야. 어. 근데 그 멘텀급으로 멀쩡하던 종목들까지 같이 밀려서 하락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맞죠? 어. 손실을 방지하겠다고 했던 멘트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투자나 바이오제약주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안 봐도 되는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분들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해 줄 게 없잖아. 이미 멘트는 던졌고 주가는 코로나가 떨어졌고 다시 코로나 관련주를 살리는 멘트는 안 해줄 거고 마치 뭐 하고 갔나요, 여러분들? 어. 그런 얘기 있잖아. 지금 뭐 금투세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좀 지금 뭐 폐지 분위기로 해가지고 좀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계속 좀 미루고 있지만 어 수익 앞에는 세금이 무조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이런 금융투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비율이 많지 않잖아. 그나마 김용덕 파트너 같이 이렇게 수익 그래도 잘 주는 파트너가 관리를 해주면은 계좌의 수익을 계속 챙겨가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야, 항상 비율상으로. 어, 그쵸? 근데 그리고 또 1년을 따졌을 때 내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손실 보는 경우들도 항상 생길 거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근데 수익 나는 투자자한테는 세금을 내라고 하고 손실 나는 투자자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 어,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이건 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의 뭐 여권, 야권, 어떤 집권행정부가 들어서서 하건 뭐 이전 정권에서도 어차피 이제 이런 소득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루면서 계속 밀어오고 있는 문제인데 정권의 여야 정권과 관계없이 금투세와 관련된 이 기본적인 특히 주식과 연관된 소득세 자체의 설정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예. 만약에 수익을 내 가지고 세금을 걷어갈 거면은 손실을 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보완해 줄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개인 투자자 중에 얼마나 수익이 난다고. 그죠? 그러다 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문제냐면은 1년, 2년, 3년 차 동안 내가 손실을 보다가 4년 차에 수익이 났네? 근데 좀 벌었어. 근데 1년, 2년, 3년 차 손실은 아직 메꾸지도 못했어.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수익률이 높게 나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년 동안 1억 5천을 잃었는데 지금 4년 차에 1억을 벌었어. 그럼 나는 5천만 원 잃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나라에서는 1억 5천 잃은 건 신경을 안 써. 그리고 1억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는 거야. 억울하잖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뭐 무작정 수익을 내고 뭐 물론 수익 내면 세금 낼 수 있지. 내가 주식 투자 시작하자마자만 5년, 10년이 됐는데 계속 수익만 나고 있어. 그럼 수익 세금을 왜 못 내겠어요? 어? 수익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낼 수 있다고. 근데 투자자들 입장이 안 그렇잖아. 예.
근데 손실은 모르겠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라. 예, 이런 정책이니까 나라에 세금 걷는 정책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어. 코로나에 대한 지금 정책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거야. 멀쩡하게 잘 가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정책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으면 지금 보호를 못 해주고 떨어져서 손실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꽤 많이 생겼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론 애초에 코로나 쪽을 접근 안 하고 바이오잭주를 안 했던 분들하고는 뭐 크게 관련이 없지. 예. 근데 지금 8월 들어와가지고 바이오잭주를 한 번이라도 투자 안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바보가 아니면 했죠. 어. 움직이는 게 코로나 관련주밖에 없었는데 제대로 움직이는 게 그쵸? 거기다 찬물을 확 쏟아버리는 게 된 거지. 어. 자, 비평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자, 그럼 과연 코로나 관련주의 흐름은 계속 떨어질 것이냐, 반등 전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 뭐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코로나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은 두 가지에 있죠. 코로나의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급증을 하는 모습. 그리고 뭐 치료제나 뭐 진단키트의 보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 더 좋고. 근데 이 부분은 뒤늦게라도 지금 직접적인 생산 증가를 통해서 맞춰가고 있어요. 예. 아직은 치료제 같은 경우야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문제니까 부족한 부분을 바로 맞추지 못하는데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부분에 대한 생산품을 기반으로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돼서 약국에 맞춰지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없을 거라고 봐요. 치료제가 문제가 되는 거지. 공식 치료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약물은 없으니까 그걸 얼마나 이제 잘 안정적으로 재고까지도 보급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예,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채 20%가 안 되는 보급률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용 가능 예상 치료제 접종 부분 환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재고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추가적인 접종 계획 부분들도 지금 이제 나라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도 확산이 추가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전체 접종 부분을 다시 한번 독려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느냐와 그리고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느냐의 부분이에요. 근데 입원 환자 수에 대한 증가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감소했다고 하죠. 지금 1300명대 흐름으로 확진자가 증가했었던 비율에서 추가적인 확진자의 비율 같은 경우가 이제 1400명대 중반 정도로 8월 공식 이제 3주차 기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입원 환자 상승률은 줄었다고 해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한 상승률 말고도 지금 단체 감염 확산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직접 확진자에 대한 증가 비율이 주 단위 기준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부분이 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입원 환자 수는 또 급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35만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 변화의 수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관련 부분에 대한 어떤 상승력이 높아질 수 있다. 예. 요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코로나 관련주가 다시 급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주도주의 변화예요. 주도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트렌드건 간에 주도주가 있고 후속주가 있단 말이야. 주도주가 계속 올라가고 그 부분은 후속주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코로나 관련 트렌드에서 주도주로 선정된 종목들이 다시 발동이 걸릴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후속주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주도주로 설정되어 있는 종목이 우정바이오죠. 예. 우정바이오가 3연속 상한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면서 변동성을 줬다가 지금 음봉 추세로 관련 정책 부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음봉으로 꺾이면서 코로나 관련주의 매도 분위기를 더 유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코로나 관련주가 살아나는 데에 대한 포인트는 우정바이오의 상승력이 다시 양봉을 만들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예.
지금 보면 일단 기술적 차트로는 좋아요. 음봉 두 방 나온 다음에 긴 밑꼬리를 동반한 양십자는 아니지만 음십자선에 대한 상승력이기 때문에 일반 봉 차트 이론을 놓은 1개봉 차트 기반으로 본다면 상승 전환 확률이 상당히 높은 캔들 차트로 변곡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양봉 전환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관련주의 매수가 다시 개입이 되면서 코로나가 후파동 성격으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후파동 성격으로 N자 상승에 대한 전환 흐름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우선 단일가의 분위기만을 놓고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뭔가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 증가 소식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입원 환자 수에 대한 흐름은 조금 감소했다라는 소식 정도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시간 내에서는 조금 회복력을 다시 미는 흐름 부분들이 나왔지만 주말 부분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직접적인 확진자 수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죠. 예. 이게 시장 예상치인 35만대에서 얼마나 더 뛰어넘느냐 여부 부분이 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왜? 들리지 않던 집단 감염 소식이 지금 계속 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집계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예상 수치를 넘어서는 확진자 숫자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정부 정책에 대한 악재 효과는 벌써 다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때릴 테면 때려봐라, 주의 때릴 테면 때려봐라 이런 거죠. 어차피 지금 코로나 관련주에서 급등 나와 있는 애들은 지금 다 과열을 들어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주의 경고 상태를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그런 시장의 기본 조치는 별로 걱정이 안 된단 말이야. 예. 왜 확진자나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재료가 있는 기준에서 이슈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하락이 의도적으로 나오는 시장 경제를 방해하는 행동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의 하락이 지금 한 2, 3일 정도 나온 거지만 다시 코로나 관련된 기본 재료의 모멘텀이 나오면 정부가 이걸 또 때릴 수는 없거든. 벌써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걸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코로나 관련주의 변동성 상승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정된 거는 없지만 기본적인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에 대한 흐름 부분들은 뭐 일시적으로 정체가 될 수 있어도 9월 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추석 연휴 시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숫자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증가를 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1차 파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잖아. 예. 정말 단발적인 이슈가 아닌 이상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매수세 무게가 실린 트렌드들은 항상 후파